샬롬 줄리의 선교사입니다. 네, 여러분 잘 있었나요? 자, 오늘은요 25강 벌써 화학의 반절이라는 시간이 달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물질을 또 파악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제 입자에서 넘어가서 물질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갈 때 이 물질만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 끓는 데는 100도씨가 들지만 만약에 알코올을 만약에 끓이면 78도씨밖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끓는 점을 통하여서도 이 물질이 그냥 똑같이 색깔이 없고 똑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언제 끓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끔씩 필요한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물질의 특성을 잘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 물질의 특성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그것들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 있는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질의 특성인데, 물질의 특성에서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에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성질 중에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을 우리가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끓는 점은 뭡니까? 액체가 끓기 시작해 기체로 기화할 때의 온도, 그쵸? 자, 그래서 이 끓는 점은 어때요? 일정한 세기의 성질이고요. 그쵸? 여기 보면 이렇게 일정하게 이제 나타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더 참고를 해주세요.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부피, 질량, 무게, 온도, 길이, 넓이, 농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부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물질의 특성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부피라고 하는 건 몇몇 리터 이렇게 나타내는 게 부피예요. 그러면 물이 100리터 있는 거하고 우유가 100리터 있는 거하고 둘이 똑같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리터라고 해서 같은 게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질량이라고 하는 것도 맞아. 그램 수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예를 들어서 A라는 물 50g, 뭐 우유 50g 이렇게 나타낼 때 이게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물질 특성이 아니고요. 하는 것들이 부피, 무게, 질량, 온도, 길이, 넓이, 용도, 농도 이런 것들이 다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끓는 점이 이제 어떤 것에 따라 달라지느냐, 외부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외부 압력이 높을 때는 끓는 점이 높아지고 외부 압력이 낮을 때는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높은 산 위에서, 이건 왜 압력이 이제 대기압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밥을 지으면 밥이 설익어요. 자, 그런데 압력밥솥 어때요? 압력밥솥이니까 밥솥인데, 그쵸? 밥솥인데 이제 압력이 더 많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온도가 되죠. 그리고 높은 온도니까 밥이 빨리 되고 더 맛있게 되고, 그쵸? 그래서 압력에 따라 끓는 점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끓는 점이 변화되는 것 때문에 그 물질의 특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녹는 점의 경우에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동안, 그쵸? 어는 점은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자, 녹는 점이나 그러니까 어는 점이나 사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정한 세기에 이제 성질이 된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자,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고유한 성질이다라고 했고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다르게 됩니다. 왜냐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자의 인력이 다르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우리 기름의 경우에는 끓는 점이 이제 굉장히 높아요. 몇백 도씨 이상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기름하고 물하고 얘네들 사이에 기름과 기름의 인력과 물과 물의 인력이, 자, 기름은 끊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높아요. 인력이 강하거든요. 얘네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높아. 얘를 끊어내야 되는 게 녹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녹는 점이 더 높아져야 되고, 인력이 이제 쉽게 잘 끊어지는 물질은 녹는 점이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서로 같게 되고요.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에서는 고체와 액체가 함께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상태 이것들은 다 지나가고 다음 거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밀도입니다. 자, 밀도는요, 부피에 대한 물질의 질량이다 라고 해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V고요. 질량이 M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타낼 때 어떻게 하냐면 하트를
이쪽이에요. 그러면은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것도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외우면 더 편하겠어요. 자, 그래서 일정한 부피 안에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피가 여기도 1리터고 여기도 1리터라고 해봅시다. 이 1리터 안에 질량이 20g, 2g 들어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10g 들어있을 때하고 뭐가 밀도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얘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부피에 질량이 더 많이 들어간 거. 자, 근데 이것이 이제 모든 물질마다 이 밀도가 다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보도록 할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제 그래서 부피는 똑같지만 질량이 다르게 되니까 당연히 얘가 더 무겁겠죠. 그쵸? 똑같은 부피를 재도 당연히 얘가 더 이제 무겁게 나오게 될 거고 더 밀집된 정도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 부피라고 하는 것이 자, 고체가 1리터 있고 자, 액체가 1리터 있고 그 다음 기체가 1리터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안에 기체는 이만큼만 들어가 있고요. 액체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고체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입자가. 그러니까 입자가 더 많은 얘가 훨씬 더 이제 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 밀도가 얘가 높고 얘가 높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물은요. 약간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은 뭐가 달라요? 고체보다 액체가 밀도가 더 높은 걸 알 수 있고 고체 때는 달라져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고체가 이렇게 배열이 되고 얘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고체의 배열이 너무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틈이 많이 생겨요. 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물을 얼리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더 늘어나는 걸 여러분 많이 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 병에다가 물 얼렸어요. 플라스틱 병에 물 얼렸는데 이제 이 밑에가 이렇게 처음에 평평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평평했는데 물 얼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더 늘어나는 거를 이렇게 막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둥글둥글해지고 그게 부피가 커졌다는 거잖아요. 더 크기가 커졌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질량이에요. 예를 들면은 얘도 100g이고 얘도 100g이다. 근데 얘는 부피가 얘는 1리터였고 얘는 1리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1리터라고 하면은 그 안에는 100g보다 더 작은 양의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부피가 더 액체보다 낮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해도입니다. 용해도는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를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물 100g에 몇 g이 녹을 수 있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자, 60도가 됐을 때, 60대가 됐을 때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질산나트륨은 이만큼 녹고요. 질산칼륨 이만큼, 염화칼륨 이만큼, 염화나트륨은 이만큼이에요. 자, 그러면은 용해도가 다 각자 달라요. 물 100g을 넣어주면 거기에 질산나트륨은 약 20 정도 g이 녹을 수 있고 질산칼륨일 때는 110g 정도, 염화칼륨일 때는 한 50g 정도,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일 때는 한 38g 정도 이렇게 녹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산나트륨이 있어요. 자, 질산나트륨이 물 100g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얘가 120g이 녹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최대로 많이 녹은 거죠. 이 최대로 많이 녹아 있는 거를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120g이 아니라 80g이 녹아 있어요. 물 100g, 80g 그러면은 더 녹일 수 있죠. 이만큼 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거보다 적게 녹아 있는 걸 불포화, 아직 덜 찼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130g이 녹아져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이 됐죠. 그 더 많이 녹아있는 용액을 과포화 용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런 표를 뭐라고 합니까? 용해도 곡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했어요. 자, 질산나트륨을 자 이제 60도씨까지 했는데 만약에 20도씨까지 냉각을 시키면 질산나트륨이
몇 그램이 석출될까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몇 도죠? 몇 그램이죠? 한 85g 정도 되나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0도씨일 때 질산나트륨은 85g만 녹을 수 있기 때문에 120에서 85를 빼면 됩니다. 120에서 85g을 빼면은 몇 g이죠? 그쵸? 35g이 고체가 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얘네는 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얘는 액체다. 녹았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만큼은 뭐다? 고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고체의 용해도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증가하고요. 압력이랑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체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기체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을수록 더 잘 녹아요. 그리고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해요. 왜냐면 온도가 낮을수록 이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그 안에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물의 온도가 더운 날이 되면 물고기가 수면 위로 입을 내밀고 뻐끔거려. 왜 그래요? 온도가 높아지면 물의 산소 용해도가 감소해. 산소가 많이 없어. 그러니까 더운 날에는 물고기가 수면 위로 입을 내밀고 뻐끔거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탄산음료 뚜껑 열면은 거품이 나요. 그쵸? 그래서 내부에 이제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해요? 뚜껑을 여니까 그쵸? 올라가가지고 거품이 막 나면서 이제 점점점 그 안에 기체가 빠져나가겠죠. 그런 것들도 바로 이제 그런 거는 압력에 의한 기체 용해도 현상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한번 알아두세요. 자, 별표 3개 칩니다. 홈워크예요. 그리고 외우기입니다. 자, 용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용질은 뭔지 한번 볼 건데요. 용해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균일하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는데, 그리고 용질은 녹은 것을 용질, 그 다음에 녹이는 것을 용매라고 얘기하고요. 녹아서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설탕을 물에다가 녹이면 설탕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녹은 물질은 뭐죠? 설탕이죠. 녹은 물질, 얘는 이름 뭐예요? 용질. 물은 뭐예요? 녹인 거죠. 그래서 용매. 용질과 용매가 만나서 녹는 현상을 용해. 그렇게 해서 녹은 물질이 용액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도 이 예시도 쓰고 외우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우리 같이 보고 가도록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여러분 반드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문제를 풀고 저랑 같이 답을 맞춰보는 걸 할 거예요. 자, 그림에서 밀도가 가장 작은 것은 뭐랬습니다. 자, 위로 갈수록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밀도는 작아집니다. 알겠죠? 밀도가 크고요. 여기가 작아요. 큰 거는 가라앉고요. 작은 거는 뜹니다. 그럼 가장 작은 거는 뭐예요? 제일 위에 있는 거? 그렇죠. 스티로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따른 용해도차가 가장 큰 것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용해도차가 가장 크다는 건 뭐겠어요? 기울기가 큰 거예요. 기울기가 뭡니까? 이런 이제 경사, 이런 것들이 이제 기울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기울기 중에서 제일 크게 기울어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가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80도란 말이에요. 80도일 때 190이 넘어요. 그쵸? 그런데 20도씩 가니까 20몇 밖에 안 돼. 이 차이가 큰 거를 이제 가장 큰 거, 차이가 가장 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밥을 지었더니 기압이 달라졌대요. 자, 기압이 달라졌다는 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제 압력이 달라졌는데 밥을 지었더니 쌀이 설익었대요. 그러니까 왜 압력이 뭐에 이제 영향을 준 거예요? 끓는 물에 영향을 준 거죠. 끓는 물에 영향을 줘가지고 압력이 낮아졌더니 끓는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어요. 그래서 밥이 잘 안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가 관련 있는 거예요? 끓는 점. 3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4번. 자, 원유를 분별 증류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등으로 분리하고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가열하여 분리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물과 에탄올을
가열하고 분리하고 이거 하는 거는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요거에서는 이제 이거는 풀지 마시고 다음번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거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